안녕하세요. 자, 우리 제가 오늘 이제 13강인데 계속 우리 시장 실패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정부의 비대칭,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 실패 내용과 대책 거의 90% 끝났는데 마지막 이제 10% 정부의 역할 또 하나 더 이제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장 실패 요인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대책의 두 번째, 정부의 개입, 정부의 역할. 정부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 될까? 당연히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요. 누구한테 제공해야 되겠어요? 정보 소자한테 제공해야 되겠죠? B에게. 정보 소자에게 제공해 줘야 되겠죠? 이 사람이 정보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정보 수집해서 B에게 제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에 있어서 우리 민간이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잖아요. 민간이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팔겠죠. 그거보다는 정부가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해 주는 게 뭐 돈을 받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정보 수집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 개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가 개입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 소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꼭 무료는 아니더라도 하는 게 장점이 뭐냐? 일단은 어떤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수집 비용 면에서 규모의 경쟁입니다. 수집 비용 면에서 정부보다 조직이 큰 데가 있겠어요. 수집 비용 면에서 규모의 경쟁을 뛰니까 어떤 민간 기업보다 규모의 경쟁을 뛰니까 아주 다량의 정보를 값싸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보 소자들 중에 저소득자들한테도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소득자에게 정보를 무료로 줄 수도 있고요. 아주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안 하고 민간 기업들이 처음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판다면은 경쟁적으로 정보가 비싸지겠죠. 그 정보가 바로 돈이니까 정보가 비싸지겠죠. 그러면 고소득자들만이 정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고 그럼 소득의 불평등이 더욱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가 정보를 수집해서 해야 다량의 값싸게 수집하고 저소득자들한테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꼭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정보를 수집할 때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나을까? 완전 정보일까? 최적 정보량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이거죠. 최적 정보량은 완전 정보일까? 자, 완전 정보가 원론적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완전 정보까지 입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정보를 입수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용 문제 때문에 최적 정보량은 완전 정보가 아닙니다. 그거 이제 거치지만 당연히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완전 정보를 입수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용 문제 때문에는 이게 최적 정보량은 완전 정보까지는 수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정보만 입수하면 됩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이제 정보 수집 활동 외에도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되겠죠. 일관된 정책 유지. 정부가 또 이 불확실을 이야기하면 되냐. 정책을 이럭저럭 바꿔버리면 불확실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일관된 정책 유지. 그 다음에 공정거래 질서 유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정부 소자들을. 그 다음에 이제 가대광고 규제.
이런 걸 하면서 정보 소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보의 역할은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대응 방안 중에 이제 하나가 에로라는 경제학자가 제시한 방법인데, 에로는 이 정보의 비대칭의 시장 실패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단 완벽한 보험 시장만 존재하면 된다. 이분은 우리 에로의 불가정리 앞에서 공부하셨죠. 좀 이상적인 글을 많이 연구하죠. 에로의 불가정리도 현실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완벽한 보험 시장만 존재하면, 이 B가 가입을 하고 거래를 하면은, 이 뭐냐, 아까 모든 그 불확실한 거래 사항이 있죠. 뭐 보험, 재화, 노동, 뭐 이게 이제 이 불확실에 의해서 이제 정보 소자들이 손해보게 돼 있죠. 그걸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 모든 불확실한 거래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이 있다면, 그럼 이제 B가 가입을 하고 이제 거래를 해도, 그럼 도덕적의 역선택에서 B가 손해보면, 손해보는 만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니까 해결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한 이분이 말한 이 보험은요, 우리 앞에 말한 좁은 의미의 보험이 아니고요, 우리 앞에 그 모든 거래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 정보 다자와 정보 소자 간에 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이런 거래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불안하니까, A하고 하면 불안하니까 그걸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 있다. 보험회사의 상품들이 있다. 그럼 그 상품에 가입을 해놓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손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손해가 발생하면은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손해 안 나도록.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다. 이 완벽한 보험시장이 있으면, 그러면 말은 좋죠. 그 보험시장이 원래 이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시장이니까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 관계에서 뭐요? 이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 상품이 있어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거래 관계에도 보험회사가 정보소자고 이 정보소자가 정보다다가 돼버리죠. 그럼 이 보험계약에서 또 도덕적인 역선택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죠. 현실적인 어려움은 하나의 방법은 방법입니다. 모든 불확실한 거래를 대비하는 보험시장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대응방안은 대응방안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크게 대응방안, 그 다음 정부 역할, 그 다음 에로가 제시한 좀 이상적인 방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많은 외부 효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효과. 외복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시장 실패 요인 중에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 자, 처음 나왔으니까 외부성이라 하기도 하죠. 외부성. 외부성. 특히 이거는 뒤에 나오는 공공재와 함께 후생경제학 제1정리 기억나죠? 우리나라 시장이 왕경시장일지라도 효율이 안 되는 악덕요인이죠. 효율이 안 되게 하는 악덕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게 뭐길래 그러냐. 일단 외국가 처음 나왔으니까 외국가의 정의 및 종류를 보도록 합시다. 정의와 종류. 일단 크게 외국가를 크게 나누면 금전적 외국가와 실질적 외국가로 나눠집니다. 크게 나누면 기억, 금전적 외국가와 실질적 외국가, 실질적 외국가 이렇게. 금전적 외국가, 실질적 외국가.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다 외국가는 맞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이야기 안 하는 게,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지만 시장 실패를 잡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관심, 여기서는 관심의 대상의 제외입니다.
시장 실패를 자아내지는 않습니다. 왜곡하지만은 금전적 왜곡하는 시장 실패를 자아내지 않고요. 실질적 왜곡이 관심 대상인데 요거는 이제 시장 실패를 자아냅니다.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그 비효를 초래하는 그런 요인이다. 자, 그러면 금전적 왜곡은 여기서 약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 왜곡한데요. 금전적 왜곡은 왜곡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A의 행동에 의해서 A는 B와 혹은 B 목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 A, B는 이제 거래 당사자. 이거 같이 설명할게요. 실제 왜곡은 이제 A의 행동 똑같아요. B와 했다. 혹은 B라는 목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 똑같죠. 항상 이제 우리 외부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A, B, C. 자, A, B, C가 있는데요. 이 앞에 우리 정보의 비대칭도 A, 정보 다자, B, 정보 소자 이래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도 이제 A, B, C 관계가 나와야 돼요. A, B, C. 누가 A인지, 누가 B인지, 누가 C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A와 B가 직접 거래 당사자입니다. A와 B. A는 B와 B라는 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자, 이 A의 행동에 의해서 이거부터 먼저 했습니다. 요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실질적 왜곡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A의 행동에 의해서 뜻하지 않은 제3자 C가 제3자 C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죠. C가 이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이익을 보거나 혹은 손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A의 행동에 의해서 C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익 혹은 손해, C가. 그럼 이익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라 하냐면은 외부 경제라 하거든요. 외부 경제 혹은 양의 외부성 이렇게 양의 외부성. 뭐 출제자별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로운 외부 효과, 이익을 봤으니까 이로운 외부 효과 이렇게 보고요. 이 사람이 손해를 봤다면 외부 불경제 혹은 비경제, 외부 불경제 이렇게 외부 불경제 혹은 음의 외부 효과, 그 다음에 해로운 외부 효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로운 외부 효과. 이렇게 이제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게 요 이익이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A가 뭐 C한테 이익 주겠다, A가 이제 C한테 손해를 입히겠다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야. 이제 A는 B하고 했는데 이 뜻하지 않은 행동에 뜻하지 않은 제3자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는데 나중에 이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C하고 돈이 거래되면 그는 내부화돼 버립니다. 돈이 거래되면 안 돼.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이제 돈이 거래야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를 입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질적 왜곡가로 시장 실패를 자아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금전적 왜곡가는 왜곡가인데 왜 시장 실패를 자아내는 게 아니냐면은 자, A의 행동이 일어났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시장의 상대 가격 구조 변화로 인해서 자, C와 D, 자, 제3자인데 이건 C만 나왔잖아요. 근데 D가 나와도 다 3자요. 근데 C는 이익을 보고 이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이익을 보고요. 똑같은 금액으로 D라는 사람은 손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가 동시에 발생해요. 이익과 손해가. 그러니까 외부와 거의 똑같은데 오늘 제3자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익 보고 그 금액만큼 이 사람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똑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 100만원치 이익 받았다면 이 사람 그대로 100만원치 손해보게 됩니다. 상대 가격 구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거는 여기 보면은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D가 있으니까 D는 외부 불경제,
C는 외부 경제 동시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금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동시에 발생하면 이게는 시장 실패를 자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대상은 요거지. 한쪽으로만 이익, 한쪽으로만 손해가 발생하는 거지. 이 양쪽에 다 발생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실패를 자아내지 않아요. 단 이거는 소득 분배 문제야. 이거는 분명히 뜻하지 않게 이익 보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소득 분배 문제만 발생합니다. 소득 분배 문제만 발생을 하고요. 이게 이 외부 경제와 불경제가 금액도 동일한 금액으로 동시에 발생했으니까 이게 상쇄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는 시장 실패를 자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럼 이걸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만 들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예 나중에 다 들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으면 자 보세요.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이 정부에서 정부가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시행했다 합시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정부의 대규모 예산을 엄청나게 투여해가지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시행한다 합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목적은 경기 부양의 목적이라고 합시다. 뭐 뉴딜, 뭐 요새 뉴딜 이야기하는데 뉴딜 사업으로 전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전국에 대규모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토목 사업을 시행한다.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이게 했는데 이 정부의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 시행으로 건축자재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쪽에 건축자재를 많이 수요해 가니까 건축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 동시에 발생해요. 그 금액 똑같이. 이 사업에 의해서 건축자재 가격이 원래보다 올라가니까 건축자재 상들은 이득을 보죠. 갑자기 건축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건축자재 상들은 그만큼 이득을 보고요. 그 금액 똑같이 건축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손해보는 사람 누구냐? 개인적으로 집 짓는 사람 있죠. 개인적으로 건축 짓는 사람들. 괜히 정부의 토목공사 시행에 건축자재가 올라가니까 건축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집 짓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 개인적으로 집 짓는 사람은 이 사람 이득 본 만큼 똑같은 금액으로 손해를 보게 되죠. 이게 C, D 동시에 발생해요. 이 정부의 이런 사업에 의해서 C와 D가 동시에 발생해버리죠. 요거 A, 요거 이제 C. 물론 경기 부양 목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을 자재상들을 이득을 주겠다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집 짓는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겠다고 한 건 아니죠.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상대 가격 구조 변화. 상대 가격은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동시에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득 보고 이 사람들이 손해보게 돼. 이게 이제 외부성은 맞아요. 맞는데 이런 걸 금전적 외국가라고. 이게 동시에 발생해가 서로 상쇄돼 가지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금전적 외부가 여기서 설명을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실질적 외부성에 이제 갑시다. 하여튼 이제 반드시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자아내는 외부가는 A, B, C가 나와야 된다. A, B 관계 나오면 외부가입니다. 외부가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A가 B에 피해를 줬다. A가 B에게 이익을 줬다. 이런 거는 외부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노숙자를 위해서 무료로 자원봉사, 이거는 외부효과 아닙니다. 무료, 이거 외부효과 아니에요. A, B 관계는 나오면 절대로 외부효과 아닙니다. 반드시 A, B, C가 나와야 돼요. 제3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료 자원봉사자가 노숙자를 위해서 무료로 자원봉사 하니까 지나던 행인이 그 광경을 보고 행복감에 젖었다. 뭐 이런 거는 외복하죠. 그러니까 A, B 관계만 나오면 절대 외복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외부 경제, 불경제. 그리고 이제 A의 행동이 생산하는 활동에 일어났다면 생산의 외부 경제, 불경제. A의 행동이 소비하는 활동 과정이었다면
소비의 외부 경제 부분, 총 4가지라고. 원래 이제 2가지인데, 이 사람이 생산하는 활동이냐, 소비하는 활동에 따라서 또 2개로 나눠지니까, 2는 4, 4가지, 총 4가지가 있다. 주로 이제 시험에는 생산의 외부성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갑자기 소비의 외부성에서 나오면, 결론은 똑같은데, 대책도 똑같지만은, 그 내용이, 과정이 좀 틀리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소비의 외부성도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주로 이제 생산의 외부성에 집중하겠지만, 그래서 요 제가 4가지를 사례를 드릴게요. 이 외부성은 그냥 쫙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사례를 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누가 A인지, 누가 B인지, 누가 C인지, 그거를 잘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사례를 4개나 적어 드립니다. 생산의 경제, 불경제, 소비의 경제, 불경제, 4가지 예를 들어서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C가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대책 같은 것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자, 아직 정의와 종류에서요. 실질적 외복과 시장 실패를 자아내는 실질적 외복과에서 먼저 4가지 쭉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기억했다가 이제 나중에 대책도 다 참고됩니다. 먼저 생산의 외부 경제는 제가 가수업자, 양봉업자, 어떤 경제학체, 재정학체는 이거 예를 많이 듭니다. 가수업자, 양봉업자, 가수업자, 양봉업자. 제가 이 가수업자, 양봉업자 서로서로의 이익을 주는데, 저는 먼저 이게 A가 양봉업자라고 합시다. 자, 양봉업자. 꿀 생산자다 이 말이에요. 꿀 생산자. B는 꿀 소비자. 직접 거래 당사자니까 꿀 소비자. 네, 이 양봉업자 꿀을 생산해서 이제 B한테 팔기 위해서 꿀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C가 운영하는 가수원, 가수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가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가수원이, 이 가수원 옆에서 이제 양봉을 했단 말이에요. 양봉을. 근데 이 양봉 활동 때문에 가수원 업자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과일 수확이 증가돼요. 이거 벌 때문입니다. 양봉업자가 없으면은 일반 이제 생산을 할 건데요. 이 양봉업자 들어오면 벌이요 지역에 많아지냐. 그러면 이 꽃을 많이 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 많이 열리게 하죠. 그러니까 가수원이 뜻하지 않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 가만 보면은 양봉업자가 양봉을 한 이유가 이 가수원업자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자기는 뭐 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뜻하지 않은 제3자 C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양봉업자가 A고 C가 가수원업자입니다. 어떤 책에 보면은 A가 가수원업자고 C가 양봉업자 이렇게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됩니다. 가수원이 자기한테 가수원을 하면 가수원에 이제 꽃이 많을 거 아닙니까? 가수원 하는데 양봉업자가 이제 꽃이 많은 데를 찾아온다. 가수원 옆에다 꿀을 치면은 가수원 때문에 또 꿀이 많이 획득되는 그런, 이런 상호의 이득을 주는 그런 사례로 많이 경제학 책에 많이 나오죠. 저는 일단 A가 양봉업자고 C가 가수원업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생산의 외부 경제고요. 당연히 이제 생산자잖아. 꿀 생산자. 좋은 이익을 줬으니까 양봉업자가 생산의 외부 경제고, 생산의 외부 불경제는 여기 제일 중요한 또 외부성의 생산의 외부 불경제는 요새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생산의 외부 불경제는요. 여기 이제 강이 있고요. 강 중류 지역에 A라는 제지업자가 있어요. 종이 생산업자. 종이 생산업자니까 이제 B가 종이 소비자입니다. 종이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려고 제지를 하는데, 제지하면은 폐수가 흘러나온다. 폐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그 폐수에 의해서 하류 지역의 양식업자들이 양식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양식업자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생산의 외부 불경제입니다. 환경오염, 뭐 소음 피해, 뭐 이런 거 대표적입니다. 이거 이제 생산업자잖아. 생산하는 활동 때문에 요 뜻하지 않은 양식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생산의 외부 불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의 외부성도 사례는 들어볼게요. 자, 이제 A가 소비자입니다. A가 소비자인데, 자, 어떤 예를 들까요? 이런 이제 신도시가 개발됐고요. 도로가 이제 계획도로로 큰 8차선 도로가 만듭니다. 8차선 도로인데,
여기 도로 옆에 이제 마을이 연립주택으로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말고 이제 연립주택으로 빌라나 뭐 이런 게 단독주택으로 연립주택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아직 요 이제 정비가 다 안 돼가지고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됐다. 가로등이 설치 안 돼가지고 이 A 집에서 이제 자기 집 밤에 왔다 갔다 하기 너무나 위험하다 싶어서 이 사람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B한테 돈을 주가지고 현관에 외등을 설치합니다. A 집안이 자기 돈 들여서 외등을 설치해서 소비한다. 외등 소비자죠. B는 외등 설계업자, A는 외등 소비자. 자기 집 문 앞에 외등을 설치해서 소비하니까 뜻하지 않은 제3자 옆집들도 그 외등의 혜택을 보게 되죠. C도 이 외등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혜택을. 이거 바로 옆집이니까 이 외등을 켜놓으면 요 옆집도 흔하게 드나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많죠. 그 다음 이제 소비 외부 불경제는 소음 피해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이 합시다. 아파트가 있대.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A 집이 어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지들 모아놓고 잔치를 했는데요. B에게 밴드를 불러왔어요. 가라오케 시설이죠. 밴드 공급자, 밴드 소비자, 밴드를 불러와 밴드 치면서 노래 부르고 놀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노래 잘 부르고 이렇게 즐기는 문화가 많죠. 세계적으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민족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우리 요새 또 우리 노래방도 발전해가지고 그냥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명 중에 노래 잘 이제 노래 잘 못 부르는 사람이 한두 명. 8, 9명이 노래 잘 부르는. 그래서 노래 경연대회가 있었다면 옛날처럼 한국 사람 맨날 그 수상할 건데요. 노래 잘 부릅니다. 그래서 밴드를 불러가고 막 친지들 모아놓고 막 놀았다. 소음이 당연히 나오겠죠. 소음 피해. 이 옆집들이 소음 피해를 받았다고. 뜻하지 않은 피해. 소음 피해. 그 밴드 소비에 의해서 뜻하지 않은 제3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이제 소비 외부 불경제. 그러니까 현실에 보면은 엄청나게 사례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례까지 공부하고 누가 주로 이쪽을 이야기하는 생산의 외부 경제, 생산의 외부 불경제인데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소비 외부에서 갑자기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A, B, C가 이제 소비 주체니까 A가 소비자니까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소비의 외부성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주로 이제 생산의 외부성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외부 경제보다는 외부 불경제가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환경오염은 첨예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많이 나오는데 잘 이제 A 누구, B 누구, C 누구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와 종류는 끝났고 이제 시장 실패 내용입니다.